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바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에 돈 한 푼 보태지 않았으면서 신랑 몰래 혼수 요구하는 시어머니에 양가에 드리는 용돈 가지고 따지고 드는 시어머니. 결국 받던 용돈까지 아들에게 거절당한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20대 후반 시집살이 당하고 있는 임신 6개월 된 새댁입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 결혼 준비할 때 보면 행복해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진짜 저런 시댁이 있을까 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시댁이더군요. 일단 저와 신랑은 직업과 연봉 차이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그룹 과외를 하고 있고 지금은 두탕만 띄고 있어서 월 수입이 140만 원이에요. 결혼 당시에는 좀 빡빡하게 과외해서 300 정도 벌었습니다. 신랑은 30대 중반에 직업은 자동차 생산직이고 연봉 6천 이상입니다. 결혼은 만으로 1년 조금 넘었어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자면 우선 신혼집은 일절 시댁에서 도움 없이 신랑이 총각 때 분양받은 3억짜리 새 아파트 30평대에서 시작하였는데 절반이 대출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중도금 내느라 현금은 없는 상태이어서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며 스워드매, 신혼여행 등 모든 비용 부담하고 남은 돈과 친정의 도움받아 대출금 상환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4천만 원 보태주셔서 총 7천 정도 썼어요. 그리고 대출금 상환하는 대신 예물 예단 다 안 하는 걸로 상견례 때 말 끝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결혼 일주일 전에 시작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는데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큰 집에 며느리 드릴 때 받은 게 있으니 너도 예단을 해와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암튼 산호한테는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큰 집 고모 외삼촌 집에 이불 한 채씩 해. 사촌들 5명이니까 최소 10만 원씩 하고 수지한테는 최소 100만 원 하면 될 것 같다. 대신 우리 거는 안 해줘도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며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물은 원하면 해줄게 하시는데 속으로 열불 터지더군요. 그래도 트집 안 잡히려고 내색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말씀드렸어요. 대출금을 이미 상환해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과외만 하다 보니까 신용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서 제 앞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오빠 앞으로 대출 받아서 예당 구색 맞출게요. 그리고 저는 예물 다이아 해주세요. 그리고 오빠한테 당연히 말해야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목소리 톤을 올리더니 왜 그걸 니네가 대출받아서 하니? 너희 친정에서도 불편해하실 거야. 그리고 겨우 4천으로 딸 시집 보낼 생각은 아마도 안 하셨을 거다. 어쨌든 우리 아들이 3억짜리 집을 해가는데 아마 친정에서도 마음 쓰고 계시지 않겠니? 하시는데 이때 잠시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대답을 할 것인가 아님 작전상 후퇴한 다음 신랑을 내세워 대리전을 붙일까 고민하던 찰나 시어머님 말에 고민 끝낼 수 있었고 말씀드렸죠. 먼저 시어머니 말이 그 정도면 사돈댁도 남는 장사 아니니? 하시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 바른 얼굴로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우 4천이라니요. 저희 집에선 아주 큰 돈인데요. 그리고 오빠 집이 그만큼 여유 있는지 몰랐네요. 혹시 그럼 대출금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대출금 아직 1억 남았는데 다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도 염치가 있으니까 4천만 해주셔도 되고요. 그 정도면 어머님도 남는 장사잖아요?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 예단하자고 부탁드려 볼게요. 라고 말씀드렸네요. 원래 제가 학원 강사 일을 오래 해서 임기응변이 좋은 편입니다. 어머님 딱 표정이 굳으셔서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텐데 영악한 아가씨였네 하시면서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자 하시고 일어나시더군요. 그날 삼계탕 집에서 만났는데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일어나셨고 심지어 계산도 안 하고 집에 가버리시더군요. 그날 어머님 뵙고 결혼해도 보통은 아니겠구나 싶었네요.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고 신랑을 믿기도 했고 원래 호전적인 성격이기도 한 저는 어려운 난관이 나올 때 오히려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그날 신랑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척 하며 당부의 말도 하며 무엇보다 부부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부 말했어요. 신랑은 일단 모른 척하고 넘어갈 테니까 혹시라도 또 그런 요구가 있으면 꼭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결국 예단은 시부모님 돈으로 큰집 고모네 집 이불했다고 하더군요. 큰집 며느리 볼 때 받은 게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지 체면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소소한 시집살이를 행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절대 가만히 당하진 않는 사람이라 애초에 컨셉을 전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식으로 눈치 없는 사람으로 나가려 했으나 본래 내 성격을 아는 신랑이 한마디 하더군요. 어른들한테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차라리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해 라고 말해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죠. 사실 스스로도 눈치 없는 사람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라고 느낄 때쯤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밥그릇에 이가 나간 것을 보고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으려고 하니까 이번만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 번쯤은 그냥 먹을 법도 한데 괜히 괘씸해서 말했습니다. 전 깨진 그릇에 뭘 먹으면 다치는 징크스가 있어요 라고 말한 뒤 신랑 그릇이랑 바꿨더니 신랑 표정이 너가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랬더니 시어머니 새 그릇 들고 오셔서 그릇을 바꿔주려 하니까 신랑이 어머니에게 통박 주며 그냥 이나간 그릇에 밥 먹었고 어머님은 절 째려보더군요. 진짜 짜증났는데 눈치 없는 사람 컨셉이다 보니 받아칠 말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그 컨셉은 때려치웠습니다. 그 이후 바른말로 시집살이에 맞서다 반년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는 양가에 용돈을 매달 2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신랑이 결혼 전에는 100만 원씩 드렸다고 해요. 저는 원래 안 드렸는데 시댁만 드릴 수 없다는 신랑의 주장에 양가 20씩 드리면서 시댁에 100만 원 드리는 것을 줄였습니다. 월 40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가 그 돈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전혀 아깝지 않더군요. 저희 엄마는 저희가 드린 용돈 안 쓰고 저 아기 낳으면 준다며 적금 넣고 있다고 들었어요. 받으면 들고 있다가 아빠 정년퇴직하시면 그 돈 보태서 여행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 용돈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시댁에서 저녁 식사 후 신랑하고 아버님은 낚시 가시고 집엔 여자들끼리 남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시누이가 운을 떼면서 왜 엄마 용돈 줄였냐고 묻더군요. 애도 아직 없는데 벌써 줄일 필요 있냐면서요. 그래서 이제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기 낳으면 당분간 과외도 힘들 거라 생각하고 미리 돈 모아두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더니 시누이가 그래도 100만 원에서 20으로 줄인 건 너무했다. 기존 지출이 있는데 갑자기 용돈을 줄이면 어떡하냐고 따지듯이 말하더군요. 그런데 참고로 아버님 아직 일하고 계시고 근속 40년 된 아주 훌륭한 근로자이십니다. 시누이한테 열받았지만 화내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벌이에 맞게 지출을 줄이는 게 맞고 아가씨는 아직 아이는커녕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용돈을 드리지 않아요? 어머님이 안타깝거든 아가씨가 나머지 80만 원 드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가씨가 벌이가 안 되면 말도 안 해요. 아가씨는 물리치료사고 연봉이 2,500 정도 되는 걸로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말했더니 얼굴이 막 뻘개가지고 자기는 벌이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오빠 연봉이면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냐고 따지면서 100만 원이 힘들면 50이라도 드리라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때까지도 어머님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제가 어머님 50만 원 드리면 친정도 50만 원 드려야 하고 그럼 결국 월 100만 원 지출로 나가서 힘들어요.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오빠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하자 이 말에 난리가 났어요. 친정에도 용돈 주는 건 몰랐는지 고작 월 20만 원에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완전 시집 잘했다고 하면서 비꼬듯이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쎄 빠지게 번 돈을 친정집에 갖다 박는다고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시길래 저도 할 말했죠.
딸도 자식인데 왜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벌이가 차이가 나는데 양가 똑같이 주면 안 되는 거라고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도 자식인데 왜 사위가 번 돈으로 용돈 받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왜 사위가 자식이냐고, 사위는 평생 손님이라고 답하시더군요. 이날은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차분해져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앞으로는 아들 돈은 아들이 관리하게 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며 한 집에서 각자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한테 들어오라고 해서 신랑 불러다 놓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같이 있는 데서 내가 말하려 했으나 흥분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해서 따로 얘기를 하게 되었죠. 사실 시집 잘 왔느니 친정으로 빼돌렸다느니 이런 말은 다 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두 분과 얘기를 하더군요. 시누이랑 시어머니 거짓말은 안 하기에 그냥 두고 보면서, 사실 신랑 반응이 궁금하기도 해서 참견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랑 반은 놀랍게도 신랑은 그 자리에서 그러겠다고, 각자 돈 관리하자고 생활비 얼마씩 내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랑 시어머니 막 의기양양하고 아버님은 속 시끄럽다며 담배 피우러 나가시고 전 실망했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하는 말이 앞으로는 용돈은 못 드린다고, 아파트가 본인 명의이니 대출금은 본인 월급으로 다 상환할 거고 와이프한테 월급도 지불해야 하니까 용돈 못 드린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아파트가 공동 명의인데 시댁에 알리지 않은 상태인데 신랑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집안일 대부분은 제가 하고 있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정리정돈되는 걸 보는 쾌감도 즐기는 편이어서 각종 청소용품 구매가 취미이기도 하고 별 불만 없이 제가 집안 살림하며 청소 다 해와서 신랑은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시누이 둘 다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난 이미 신랑의 후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군요. 우리 집은 신랑 급여 통장에 모든 자동이체를 걸어놨기에 내 월급까지 신랑 통장에 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번, 공인인증서, 심지어 체크카드까지 다 내가 들고 있어서 그 이후에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변한 거란 건 시댁에 용돈 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과 내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200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되는 5개월 동안 대출 원금 상환을 거의 못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거치 기간이 있으니 신랑 보너스 달에만 원금 갚아나가도 5년이면 갚는다고, 그 돈은 그냥 저 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랑이 친정 용돈은 원래 나가던 신랑 통장에서 계속 이체되게 하고 있으며 어쨌든 그 200만 원은 고스란히 쌓이는 중입니다. 어쩌면 신랑은 내가 알아서 시댁 용돈을 챙기길 바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일 이후 은근히 하던 시집살이가 노골적으로 바뀌었기에 그럴 마음 싹 다 접어버렸습니다. 난 여전히 바른말하며 며느리 도리하고 있으며 신랑도 여전히 무심한 듯 하면서 가끔 사이다 먹여주고 중재 역할도 잘해주어서 날 기쁘게 해서 그런지 이젠 시집살이도 나름 재밌네요. 뭐 항상 승자는 나였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젠 앞으로도 내가 승자가 되려면 지혜가 필요할 듯 싶어요. 그만 즐기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고민 좀 해야겠어요. 그나저나 200만 원씩 모은 돈은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대출금 상환이냐 아니면 진짜 미친 척하고 써버리냐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 욕보다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글 남겨주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고요. 추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거지근성, 이기적인 여자 아닙니다. 사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겠지만요. 일단 저는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천 대 1억 5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가진 돈과 배우자가 가진 돈 합쳐서 잘 살아보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적다 보니 어찌 보면 거지 근성으로 비칠 순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 반대로 내가 1억 5천이고 배우자가 가진 돈이 3천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나 저나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네 돈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님 돈은 부모님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결혼 계획을 짤 때도 제 돈 3천만 원 있다고 했고 서로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정집에서 꼭 보태주고자 하였기에 빚지는 마음으로 4천만 원 받은 거였고요. 친정 오빠가 저보다 1년 전에 장가 갈 때는 1억 3천만 원 해줬는데 저한테는 안 해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때 형편에 무리하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는 수준이 딱 4천이라고 하시면서 도와주셨어요. 어찌됐든 저와 남편이 모은 돈 합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도 친정집에서는 도움을 주시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시기는커녕 물론 바라지도 않았지만 상견례 때 합의된 내용을 뒤집어서 예단까지 요구하시고 그것도 아들 몰래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드리지 않겠다고 나선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상황을 글로 쓰니 설명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 5천은 남편 돈이지만 시댁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시댁에 받았다면 저도 예단을 했었겠죠. 진짜 시댁에선 단돈 10,00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 보고 거기에 동의하고선 이미 남의 돈 전부 대출금 상환해서 현금 없는 상황에 예단 요구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글로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게 참 어렵네요. 그리고 글이 길어져 쓰진 않았지만 숱한 시집살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시댁에 갔다가도 신랑은 주말 특근 가고 저는 집으로 가는데 수박이며 열무김치 싸주시면서 콜택시 부르지 말고 버스 타고 가라고 소리친 적도 있습니다. 생신상 집들이 반찬 차별 등등 어지간한 레파토리는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태어날 아기 이름은 세례명 천주교로 하라고 강요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신랑 무교이고 저는 불교입니다. 저 가회가 늦어져 12시 넘어서 귀가한 거 알고는 심지어 그럴 땐 집 비밀번호 바꾸라고 하시고 신랑 전 여자친구가 지금 대학교 교수라며 비교하고 잘난 아들이 저를 데리고 사는 거에 운 좋은 여자 취급도 숱하게 당했습니다. 물론 듣고만 있진 않았지만요. 단지 세세한 에피소드를 안 썼을 뿐이지 제가 당한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외도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왜 시댁 때문에 잘 주던 친정 용돈까지 안 드리나요? 그리고 남편이 연봉 더 높으면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게 종년팔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겠죠. 제 몫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게 남편보다 적다고 해서 깨갱해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전체 부당한 대우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에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쓴 글이지만 이렇게 추각을 올리게 되네요. 라고 추가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며느리를 만났네. 시어머니가. 아들도 보통이 아니네. 아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